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종석 교수 글을 좀 같이 보면서요. 대한민국이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뭘 넘어야 할까? 이 숙제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글을 보면요. 지금 한국이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큰 위기가 세 가지 있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안보 문제하고 또 인구 문제, 그리고 경제 성장 잠재력, 이 세 가지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소득이 높다고 해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나?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기들의 본질을 좀 보고 우리가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뭐가 더 필요할지, 특히 사회적 신뢰라는 키워드, 이걸 중심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네,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그 세 가지 위기, 다시 한번 짚어보면 북한 핵 문제 같은 안보 위협, 네, 심각하죠. 그리고 인구 감소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고요. 또 2000년대 들어서 계속 경제 성장 잠재력이 낮아지고 있다. 맞습니다. 이게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이룬 것들을 좀 위태롭게 한다, 이런 진단이에요. 네, 특히 그 경제 성장 잠재력 하락은 조로 현상이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좀 걱정스럽죠. 아, 조로 현상? 네, 이대로 계속 가면 장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지금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고거든요. 그럼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구조 개혁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정말 시급하다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는 신성장 동력 같은 걸 찾고, 개인적으로는 각자 역량을 키우고, 또 사회적으로는 생산성을 좀 북돋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지적을 하는데요. 네. 소득이 높고 복지가 좋아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동 산유국들 부유하잖아요. 아, 그렇죠. 돈은 많지만 선진국이라고는. 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김 교수는 안정적인 민주정치, 그리고 국민 통합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맞아요. 바로 그 부분, 그 안정된 정치랑 국민 통합이 좀 부족하다는 점. 이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진짜 선진국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 좀 어려운 이유라는 분석이죠. 근본 원인이 뭘까요, 그러면? 그 근본 원인으로 신뢰, 즉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다는 걸 꼽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 여러 분열이나 갈등이 있잖아요. 그 밑바닥에는 이 신뢰 부족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아, 신뢰 부족. 네.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신뢰가 부족하면 이게 그냥 기분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좋은 정책을 내놔도 국민들 협조를 얻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동의를 못 얻으면 진행이 안 되니까. 네. 결국 사회적 비용만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드는데 사람들이 왜 줄을 서는지, 세금을 왜 내는지, 법을 왜 지키는지 그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거라는 신뢰, 이게 바탕에 있다는 거죠. 아, 그렇네요. 신뢰가 없으면 규칙 지키는 사람만 바보 되는 사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되게 공감 가네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그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학연, 지연, 혈연 문화 있잖아요. 네네, 빠지지 않죠. 이게 공정성에 대한 믿음 자체를 해치고 기회 균등 이런 걸 막아서 결국 신뢰 형성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해요. 맞아요. 실제로 국제 비교 같은 거 보면 한국 사회적 신뢰 수준이 꽤 낮게 나오잖아요. 이건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렇죠. 여기에 또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거나 좀 불투명하다거나 부패 문제 같은 거, 이런 게 더해지면 신뢰는 계속 깎이는 거고요. 네. 이런 신뢰 부족은 경제개혁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그 심각한 인구 위기 대응이나 안보 위협 앞에서 우리가 힘을 모으는 거, 이런 거에도 다 큰 걸림돌이 된다는 분석이에요. 결국 모든 문제 해결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자의 결론은 아주 명확해요. 규제개혁을 하든 노동개혁을 하든 어떤 개혁이든 간에요. 가장 먼저 힘써야 할 부분은 바로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는 겁니다. 신뢰 회복이 먼저다. 네, 눈에 보이는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 못지않게 이 사회적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본, 이걸 쌓는 게 핵심적인 경제정책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우고 부정부패는 정말 뿌리 뽑고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 이게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살펴본 글은요, 한국 사회가 지금 마주한 안보, 인구, 경제, 이 세 가지 지속 가능성의 위기, 그 아주 깊은 곳에 사회적 신뢰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게 단순히 돈만 많은 나라, 경제 규모만 큰 나라가 아니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좀 자주 잊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하네요. 네, 핵심은 그거죠. 우리 사회 제도나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게 분열을 넘어서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열쇠다. 이게 경제 정책의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런 제언인 거죠.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그래서도 지적된 학연, 지연, 혈연 같은 우리 안에 좀 익숙한 문화들 있잖아요. 이런 걸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신뢰를 좀 단단하게 만들려면 우리 사회, 그리고 또 우리 각자에게 가장 먼저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까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